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 생산자협회, 전국 쌀 생산자협회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에서 농사 짓고 있는 저는 전국 쌀 생산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기입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법이라며 해냈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국민의힘은 양곡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현수막을 붙입니다. 농촌의 나붓기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정치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한숨만 쉬어집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0년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농민들에게 약속한 자동 신장 격리제와 거리가 있습니다.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한 것은 생산량의 3%, 가격의 5%가 하락하였을 때 시장 격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과된 법은 생산량 5% 초과까지, 가격의 8% 하락까지 그 요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단 1%의 가격 하락도 농민들에게는 버거운 일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대기업들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줄 아는데, 만약 그렇다면 농촌이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8%까지 가격이 하락해야 정부가 나선다며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래 놓고서 한쪽에선 쌀값 안정화 법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조차 보장해 줄 수 없다며 농민들을 앞에 두고 뻔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 실정입니다. 아직도 쌀값을 폭락하고 있습니다. 밥 한 공기 쌀값이 201원입니다. 농민들이 고작 300원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합니까? 도대체 말을 좀 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시장 격리하고 할 만큼 했다고 소리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할 만큼 한 거랍니까? 오늘 전국 쌀 생산자협회는 한국 사회 소농, 가정농을 비롯한 전체 쌀 농가를 대표하며 이 자리를 섰습니다. 농민의 쌀값을 보장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윤석열 정부, 만약 이런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반드시 농민이 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정치권이 쌀 정령 개정의 과정에 나와 농민들과 함께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토론회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영암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국 쌀 생산자협회 강주전남 한동호입니다. 쌀값이 대폭락했습니다. 농민에게는 참사입니다. 역대 정부가 어디 한번 농민들의 쌀값을 제대로 쳐준 적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보장해달라고 외친 것이 벌써 10년입니다. 쌀값 300원 보장해도 모자란 판에 쌀값을 8% 하락해야만 시장 경쟁을 발동한다고 하니 도대체 농민들이 무슨 쌀값으로 대폭락을 채우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지난 10년 동안 농가에서는 70여 호가
50만 호로 줄어들었고 60대, 80대 연령이 무려 65%가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농사를 지어도 도저히 자식들을 뒷바라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농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농민들은 도대체 벼랑 끝에 어디까지 머리고 있는 이런 것입니까?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 평균 곡물 작업률이 100%가 훌쩍 넘는 농인데 선진국이라고 떠드는 우리나라는 19%에 불과하고 쌀 작업률만 따져와도 92% 정도입니다. 이런 나라가 쌀이 남는다는 선전을 하니 세계가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봄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기온은 한 해의 농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올 농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양곡관리법 두고 이것이 시행되면 마치 쌀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생산량이 급등할 거라는 것을 선전에 멈추고 농민과 함께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이에 머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농민들과의 전면전이 될 것이며 충분한 식량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 수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사적으로 싸움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운임 중단하고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보호에 나서라. 쌀값이 여전히 폭락하고 있다. 2021년 9월 1kg에 2,753원이던 쌀값은 2022년 9월 1,937원으로 29% 이상 떨어졌다. 시장 경기로 쌀값이 안정됐다는 윤석열 정부의 설명과 달리 2,293원으로 한순간 오르는가 싶던 쌀값은 10월부터 다시 폭락하여 현재 2,239원으로 추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기관의 요금마저 모두 오르는 마당에 세상천지 떨어지는 것은 쌀값밖에 없다는 한탄은 여전히 유효하며 쌀값 폭락의 장기화로 인해 농촌은 희망의 빛을 잇고 있다. 농민들에게는 생활 물가와 농민 생산비가 천정집으로 오르는 시대에 벌어진 대참사이다. 농민들의 최소 생산비를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유지하려는 정부는 없다. 되려 정부는 시장 경리라는 명분으로 농민들의 쌀을 헐값에 사들여 정부 곳간을 가득 채웠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단가는 벼 40kg 기준 64,530원, 포에 4,500원 낮은 가격이다. 국가가 정한 마지막 쌀 목표 가격 2019년도에 21만 4천원과 비교해도 10%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 2020년 56일간의 기후 장마로 쌀 생산량이 급감하고 쌀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 비축미를 모두 풀어버린 정부가 텅텅 빈 나라의 곳간을 헐값에 채우려고 일부러 쌀값 폭락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한탄이 농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쌀값 폭락의 최대 수혜자는 농민들의 피눈물로 나라 곳간을 가득 채운 윤석열 정부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농민을 기망하고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국정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쌀에 대한 온갖 폄하와 거짓 연구 결과 내부 이견이 상당한 일부 농민단체들의 주장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이번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쌀값이 안정되고 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다. 쌀농가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이 쌀값 안정을 위한 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쌀의 시장 격리 요건을 초과 생산량 3에서 5% 이상, 가격 5에서 8% 이상 하락으로 완화하면서 생산비 대비 인상되어 부족한 쌀값의 5에서 8% 하락을 방조하게 되었다고 비판해왔다. 이것은 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식량 위기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 정신을 역행하고 오히려 시장에 쌀을 내맡기면서 시장 논리를 앞세워 약자인 농민들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법이 된 셈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숫자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고 급여가 너무 높아 국가 세정을 어렵게 하니 월급을 깎아 숫자를 줄여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가 너무 많으니 기업들의 최저임금을 5에서 8%까지 적게 줘도 된다면 하면 납득이 되겠는가? 쌀값은 국민들의 최저 소득 기반이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처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기본 정물임을 알면서도 이런 있으나마나한 법마저 반대하면서 뻔뻔하게 식량 주권과 한국의 농업을 운운할 수 있는가? 매번 여의도 면적의 100배 가까운 농지가 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지고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 이야기되고 있다. 도대체 그 어떤 지표가 쌀의 생산량이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 이야기되고 있다. 도대체 그 어떤 지표가 쌀의 생산량이 정부의 억지 주장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가? 유엔 식량농업기구인 FAO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곡물 자급률이 가장 낮으며 가장 낮은 19.3%, 식량 수입이 총량이 세계에서 7번째 많다. 쌀의 자급률은 92.8%로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 101.5%에 미치지 못하며 쌀마저 100% 자급하지 못한다. 쌀이 남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쌀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상황이 일어날진데 쌀을 폄하하고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을 죄인 취급하는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으로 국민의 생명을 무엇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게 이를 데 없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관리 그리고 이 법을 반대하며 농민 생존권 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 힘에게 경고한다.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쌀값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양국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농민에게도 최소한의 쌀 생산비 보장되는 공정한 쌀 가격으로 지속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있으나마나한 법을 만들어 놓고서 쌀값 안정화법이라는 선전하는 민주당 역시 책임을 지고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통상 농민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된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수입하면서 우리 쌀을 때려잡는다. 우리 농민들은 일본 국민보다 못하다는 현장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짓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민이 애국자입니다.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고 식량 안보를 지키는 최선도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규정을 마치고 밖에서 진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